32-38이죠. 제가 살았던 주소는 광제살로 813이에요.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었죠. 이 사진 나오면 나중에 바로 알 텐데 우리 브릿지 학생들은 여기서 20년을 살았어요. 이 주소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여기가 실제 평수가 6평이었습니다. 6평. 여기 몇 평일 것 같아요? 이게 최소한 35평? 36평 정도, 30평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될 텐데 6평이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이게 평수가 아무튼 되게 협소합니다. 여러분들 두 명 앉으면 끝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성인 2명 앉으면 끝나는 자리일 수도 있는데 이제 사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그냥 제가 뭐 6평에서 살았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제 6평에서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그 다음에 형, 누나, 동생까지 6명이 그 6평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 살아갈 때 뭐 그냥 대충 뭐 6평 그냥 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집은 화장실이 없었고요. 샤워실이 없었어요. 나중에 사진이 나오면 제가 이걸 토요일에 찍어 왔는데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조금 뭐 오늘 얘기해 볼 것은 이게 4가지 챕터를 좀 짜봤는데 첫 번째는 저희 가정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부모님이고 첫 번째는 엄마, 아빠고 그 다음에는 좀 저에 대한 변화 제가 이 삶을 통해서 뭔가 경험할 수 있었던 많은 이제 돈 주고도 하지 못할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자면 이제 저희는 6명이서 한 집에 살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제일 어렸을 때 기억이 한 4살 정도인데 항상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리면 별로 좋지 않은 기억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이제 4살에 어린이집, 명석 어린이집 다 이제 많이 지나가면서 보셨을 거예요. 브릿지 학생들은. 그 근처에, 저희 집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에는 항상 하교가 2시 아니면 3시, 하원이 2시에서 3시였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이제 하원을 해오면서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장인가요? 네. 어딘지 아시죠? 여기 계속 지나가면서 보실 거예요. 이번엔 오면서도 봤을 거고. 다음 장 한번 일단 사진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제가 살았던 곳이에요. 보기 어때요? 여기랑 이거 비교해 볼까요 한번? 우리 자는 숙소하고 여기하고 물론 이제 겉으로만 보면 이게 이제 토요일에 찍은 건데 여기 안에 지금 다 이게 비어져 있는 지 5년이 되다 보니까 안에 막 풀이랑 이런 것들이 막 다 자라 있어요. 지나가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여기 내가 살았을 거라고. 그죠? 다음 장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 문을 열었는데 열면 이제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가 살아간 흔적이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도 바로 다음 장 한번. 이게 이제 아까 입구에서 들어오면 왼쪽을 향하면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원래는 저희 집에 이 싱크대가 없었고요. 그냥 여기가 이제 옛날에 혹시 할머니 집이나 할아버지 집 가면 이 약간 식수대 같은 그 수도꼭지 있고 막 이런 그 공간이었어요. 저희가 8살 때까지 여기서 차가운 물로 씻고 차가운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지금 지붕이 이렇게 있어도 지나가는 차들한테 다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다 보인다.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막 물놀이 하면서 여기서 재밌게 지냈던 기억도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너무 열악해지고 부모님이 쇠하다 보니까 싱크대를 좀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이것조차도 후원을 받은 거예요. 저희 쪽에 조금 어렵다 해서 이 싱크대를 후원을 해준 거고 뭐 보시면 이게 야외입니다. 야외. 그냥 지붕이 있을 뿐이지 이게 야외예요. 야외에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이제 저희들이 쓴 흔적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넘기시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샤워실이에요. 샤워실. 2번 앞으로 가보시겠어요? 2번 앞으로.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이게 1.5평인가 그런데 다시 2번 뒤로 안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이게 시멘트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샌드위치 파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 한 3명 정도 들어가서 씻었던 기억도 있고 저희가 지금 여기 와보니까 샤워실이 최소한 10평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1.5평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씻고, 이 빨간 다라이가 이제 물을 틀면은 다 이제 물이 받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고, 여기 좀 텅텅 빈 공간이 전기 온수기가 있었어요. 6리터 데울 수 있는 전기 온수기. 이제 사람이 한 명 씻을 때 물을 몇 리터 쓸 것 같아요? 최소 이제 한 10리터 정도 써요. 근데 이제 6리터 데울 수 있는 물이라서 항상 씻다가 조금 모자란 감이 있지 않나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씻었던 기억이 있네요. 다음 장 보면 이거를 제가 왜 찍어왔냐면, 지금 이게 다음 장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게 좀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못 믿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앞에 넘겨주시면 여기가 이제 그 아까 화장실 서 있었던 그 앞 도로인데, 이 구멍이 저희의 화장실이었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자, 이 구멍이 이제 제가 10살까지 저 구멍에 화장실을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소변은 그냥 집 뒤가 다 산이고 물 주면 풀이 자랄 거 아니에요. 소변은 우리는 무조건 산 뒤에 가서 다 봤어요. 그리고 대변이 문제죠. 대변을 다음 장에 주시면 이 구멍에서 이렇게 바지를 내리고 앉아서 싸고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이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제가. 근데 왜 이거를 지금 제가 10살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학교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뭔가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그게 좀 약간 상식적이잖아요. 그래도 10살 정도면 이걸 도움을 좀 요청했을 만한데, 놀랍게도 저희는 이걸 너무 부끄러워했어요. 어디 가가지고 저희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하수구에서 대변을 봅니다. 우리 집에 화장실 좀 지어주세요.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기에 그냥 이제 여기가 도로거든요. 우리 버스 지나다니고 하는 도로 거기 있는 구멍이에요. 여기 지금 아직도 막 그 구멍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막 이렇게 파서 넓히고 했던 그 구멍이 보존이 되어 있는데, 저기서 우리가 대변을 보면서 막 차들이 이렇게 쌩쌩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끊을 수가 없는데 그냥 지나가고, 차들 다 지나가는 데서 그냥 이제 어차피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다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했고, 놀라운 점은 누나 여동생도 여기서 대변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날이 추우면은 밖에 나가서 소변을 못 보니까 이제 혹시 그 뭐 파란 색깔 통 같은 거, 이 뚜껑 이렇게 덮고 하는 그 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바켓스라고 하는데, 그 바켓스를 이제 안에 놔두고 거기서 이제 소변을 봐요. 그럼 이게 소변이 계속 차겠죠? 그죠? 안에서. 추우면 이제 산 뒤에 가서 못 누니까 그 바켓스에서 우리가 소변을 봤는데, 이 소변이 차면은 이제 이걸 들고 가서 다시 하수구에 다 부어요. 우리가 그 소변이 가득 찬 거를. 한 3리터 정도 차는 바켓스였는데 이렇게 꾸역꾸역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소변과 함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강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써본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없죠. 저희 누나랑 여동생이 조금 자기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저희 엄마 아빠는 배려를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혹시 이게 찍혔을라나?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아까 샤워실 있죠? 거기에 요강을 이렇게 놔서 누나하고 동생은 그 요강에서 좀 볼일을 보고 비우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더 넘겨주시겠어요? 여기가 부엌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부엌은 어때요? 막 뭐 집기도 많고 참 그냥 손 닿는 거리에 뭐든 다 있고. 저희는 여기 보시면 이게 아궁이에요. 아궁이. 여기가 아궁이고, 이쪽이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자는 방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밥솥도 있고 막 저희가 지금 생활한 흔적들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가 가스고 이게 다 나무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불이 난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전기선도 이제 한 4가닥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구조로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저희가 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썼고, 그리고 그 이사하기 전까지도 이걸 계속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 열악했죠, 주방이. 근데 저희는 이것조차도 뭐 그 당시에 어렸을 때는 그냥 이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다 집어넣고 아궁이에, 그리고 아궁이 이렇게 불을 지펴놓으면 방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냥 그게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 추운 날씨에 방이 따뜻해질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불 피우면 이제 진짜 제일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희가 한창 성장기 때는 뭔가 뇌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집중력이든 뭐든. 근데 이게 매연을 유발해요. 엄청 이제 우리가 뭐 나무만 때우는 게 아니었고 생활 쓰레기나 이런 것들도 여기 다 때우기 때문에 이제 엄청 심각한 유독가스 같은 게 막 나왔었는데, 그게 그대로 우리 방에 다 가득 차요. 우리가 안에서 생활하는 방에. 그러면 뭐 저희는 이제 그냥 그 가스를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춥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집 밖에 나갈 이유가 굳이 없으니까 그냥 그 가스를 마시면서 이게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밥도 다 하고 뭐 요리도 다 하고 당연히 위생이 이런 거는 그냥 진작에 우리는 생각도 안 했었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냥 우리에게 이런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했던 부엌이고요. 다음 넘겨주실까요? 여기는 이제 아까 거기가 왼편이고 여기가 오른편이에요. 보면 이제 이것도 원래 없었어요. 이것도 원래 없었고 그냥 이제 바닥에 다 정리해 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너무 열악해 보이니까 후원해 주신 거예요. 이 싱크대 그거죠. 탁자. 여기 이제 안에 뭐 그릇하고 이런 걸 정리할 수 있게 됐고 여기 보시면 이게 먼지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전부 천장에서 떨어지는 흙입니다. 집이 100%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계속 우리가 집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또 크고 하니까 무게가 나가고 하다 보니 뭔가 저희가 움직일 때마다 집 전체에 진동이 느껴지면서 계속 흙이 떨어지는 이제 뭐 비교적 한 18년, 19년도에는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흙을 마시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방일 텐데 이게 아까 저희 첫 번째 그 유리로 문 가려져 있는 거기인데 여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활하는 공간이 돼요. 사진으로 보면 넓어 보이는데 지금 이게 안에 막 가구도 들어가 있었고 또 6명이 살잖아요. 짐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6명 애들이라 해도. 그렇게 여기 한 명 놓으면 이제 그래도 여기가 이제 마루인데 옛날 집으로 따지면 초가집 모양을 생각해 보면 그 마루 그러니까 마루인데 거기에 문을 단 거예요. 이렇게 샤시로. 그리고 이 문도 전부 다 다른 분이 해주신 거고 저희 돈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자 여기가 솔직히 좀 보면서 어때요? 궁금하네요. 이게 보면서 사람이 살 수 있다 없다 그죠? 힘들겠죠. 이게 좀 5년 동안 비어져 있어서 형태가 많이 훼손되긴 했는데 이제 뭐 여기서 엄마, 아빠, 누나, 여동생 이렇게 이제 4명이 딱 누우면 가득 차요.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다 가구가 있었던 자리들이고 다 옷이랑 이런 것들이 있었던 자리라서 그리고 여기 좀 주목을 하자면 이게 지금 보면 다 천장이에요. 천장. 근데 이게 내려왔죠. 근데 이게 우리가 비어져 있을 때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한 20년도에 이사를 나왔는데 한 17년, 18년도 때부터 천장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왜 내려앉냐면 쥐가 이제 저희 집에 쥐가 그냥 이제 식구거든요. 식구. 자다가 막 다리 건들고 가고 그래요. 쥐가. 근데 이제 쥐들이 여기 집을 막 배회하면서 집을 엄청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툭 건드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쥐들이. 그러더니 갑자기 흙이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해서 차곡차곡 쌓여서 이사를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최대의 원인을 제공했던 거죠. 우리 능력으로 이사를 간 게 아니라 쥐 때문에 이사를 갔다.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건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찍은 거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기 이제 무너졌죠? 이게 천장이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딱 무너진 거. 이게 상장인데 저희 누나가 받은 상장이 아직 붙어 있더라고요. 양성평등 학예대회에서 뭐 상을 받았다 뭐 그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영석중학교장 찍혀 있고 여기 보면 얼룩이 좀 져 있죠. 얼룩은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비 오면 뭐 물로부터 안전할 수 없죠. 흙은 다 이제 물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고스란히. 그래서 이게 벽지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사는 한지 같은 거거든요. 한지를 제가 생각할 때 한 20겹 정도 해놓은 것 같아요. 계속 발라놓으면 젖고 발라놓으면 젖으니까 계속 그게 한지를 덧대서 이렇게 한지가 한 20겹 정도 되는데 아마 그것도 이게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것도 넘겨주시면 네. 자 이게 좌우인데요. 전장 부탁드릴게요. 이제 여기가 저하고 형이 생활하던 공간이었는데 2명이 누우면 아무 틈이 없어요. 그래서 6명이 딱 누우면 아무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에. 네. 그리고 이제 실평수 재면 6평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특징이 있는데 원래 이제 여기에 우리 잡동사니들이 이렇게 다 세워져 있었어요. 세워져 있었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막아놨는데 아까 그 부엌 있죠? 부엌 뒷문이에요. 부엌 뒷문. 옛날 집 구조는 좀 이제 방하고 부엌하고 이렇게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부엌인데 이게 테이프가 발라져 있는 사유는 이것도 똑같이 물 때문에 이게 무너져 내려 버려가지고 저희가 그 형하고 저하고 벽을 다 뜯어내고 거기에 이제 황토를 다 발랐어요. 황토를 다 바르고 그 한지를 사와서 한지를 이렇게 막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임시 방편으로 그냥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엄청 옛날 일 같겠지만 한 이사 나오기 한 3개월 전에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고 저희가 쓰던 서랍장이고 이것도 참 추억이 많은 서랍장이에요. 이게 아직도 안 쓰러지고 그대로 있는데 뭐 여기 보면 스티커도 막 붙어 있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막 그 포켓몬 빵 같은 거 거기 있는 실 같은 거 그 수집하는 게 참 저희 4명이니까 한 명씩만 수집해도 바로 그냥 다른 사람들에 비해 4개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다 붙여놓고 막 이렇게 했었고 여기 보면 제가 공부하던 책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안에 다 옷이었는데 뭐 여기 옷이 지금 다 빼진 거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기 이 공간이 지금 다 비어져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서랍장으로 해서 책상으로 썼어요. 솔직히 책상 지금 너무 많죠 여기에. 저희는 서랍장이 책상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부좌 자세로 앉아서 서랍장에서 컴퓨터하고 이런 거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게임을 하고 돌아다니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곳에서 살게 되었느냐. 근데 이제 뭐 모르죠. 저는 이제 태어났더니 이 집에서 살았었으니까. 아까 제가 유치원 얘기 해줬었는데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저희 엄마 아빠 얘기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해요. 어린이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들의 안전이죠. 근데 저는 조금 그 안전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뛰어서도 집에 갈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봐서 항상 이제 좀 저를 안 챙겨줬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이제 제대로 저희가 시간을 맞춰서 가면 2시쯤에는 하원을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어린이집에 전화가 한 통이 와요. 동수 거기 있는 걸로 아는데 동수를 2시에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좀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고 이제 놀고 있었는데 보통 분명히 전화로는 한 1시간 뒤에 데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를 여기 맡겨두신 거예요.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다 시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저를 태워줘야 되고 이런 의무감을 별로 가지지 못했었어요. 근데 3시가 넘어가고 4시가 넘어가고 5시가 됐어요. 3시간을 기다렸죠. 그래서 이제 막 자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막 난리가 나요. 어린이집이. 진짜 막 누구 강도 들어온 것처럼 갑자기 막 고성이 들리고 이렇게 하길래 제가 이제 내려가 봤어요. 누구였을까요?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가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어린이집에 찾아와서 이게 좀 놀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전화가 왔다 했죠. 엄마한테. 그 보내지 말라고. 근데 엄마가 오셔서 왜 애를 안 보내냐고. 납치한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막 진짜 때리는 건 그냥 기본적이었고 그때 이제 어린이집 문고리랑 이런 것도 많이 부서졌고 그게 이제 2004년도 얘기네요.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떻는지. 저희 엄마는 이제 상당히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계셨었는데 조금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통 혹시 어른들이 술 드시는 거 본 적 있죠? 부모님이라든가. 마시면 자고 일어나면 보통은 깨요. 어느 정도 숙취에 시달리겠지만. 근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한 번 마시면 2리터를 마셔요. 저희가 355ml 그 초록 색깔 술 병이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뭔지는 알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술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3단계가 있어요. 그 시절에 3단계가 있었어요. 이렇게 3단계가 있었는데 이게 도수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 엄마는 제일 센 도수를 2리터를 하루에 마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자도 술에서 안 깨요. 그리고 술에 취해 있으면 술을 찾게 되거든요. 결국.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짧아야 한 2달 정도? 짧은 게 2달. 2달 만에 술이 깨는 거예요. 술을 뭐 1월 1일에 마셨으면 3월 1일에 술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그 한 19년도 이때는 엄청 심각해져서 막 1년 가까이, 1년에 9개월 정도는 술에 취해 계셨었고, 이렇게. 이제 좀 특이한 체질이죠. 아빠 같은 경우도 이제, 아빠는 그래도 엄마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술을 한번 드시면 바로 자고 일어나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냥 술을 마시고 뭐 행동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게 교육으로 나올 정도로 진짜 다양한 유형들로 그 주사가 있는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드시면 주사가 한 20가지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20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몇 가지 말씀을 해드리자면 그 전화를 엄청 많이 해요. 쓸데없는 곳에 전화를 엄청 많이 하고 두 번째로는 소리를 지르고 뭐 세 번째로는 집을 나가고 네 번째로는 아빠와 싸우는데 이 네 가지가 고스란히 저희 사남매에게 영향이 와요. 근데 첫 번째로 전화를 하는 거는 어떤 영향이 오냐면 이제 공공기관에 전화를 합니다. 주로 이제 술에 취해서 뭐 어디 시청에도 전화를 할 때도 있고 면사무소 전화할 때도 있고 우리 학교에 전화할 때도 있고 뭐 그냥
전화를 할 수 있는 걸 막 즐기는 사람처럼 전화를 계속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였어요. 학교. 사실 뭐 다른 공공기관이야 우리를 모르니까 그냥 좀 넘어갈 수 있는데 학교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 전화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로 그냥 뭐 이제 뭐 학교를 저는 사실 이제 전화를 제가 받은 입장은 아니었는데 그냥 욕만 했다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근데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전교생이 한 140명, 150명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 이게 소문을 타고 가서 반 아이들에게 전부 다 이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학교 다니기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상당히 또 이건 은혜롭게 좀 지나갔는데 경찰한테 전화를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경찰에 전화를 하는 거는 이제 허위 신고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112에 신고를 하면 신고가 접수된 이상 반드시 출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화를 10번 하면 10번 와야 돼요 경찰들이. 근데 이게 나중에는 무고죄라고 해서 이제 사실이 아닌 일을 신고해서 뭐 공권력이 국가의 힘이 사용됐다라고 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놀랍게도 이게 심각하죠 딱 들어보면. 근데 이게 그냥 연례 행사였어요 당연하게. 그래서 저는 명상면에 근무하던 경찰분들하고 아직도 연락을 다 해요. 다 이제 그냥 형 동생처럼 지내는 분도 있고 뭐 다 삼촌이고 이렇게 다 돼버렸는데 이제 저희가 그 집에서 항상 보면 4명 저희 사남매가 어느 정도 어렸을 때는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애들이 집에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밥이죠. 근데 당연히 저희 엄마 아빠에게는 이제 애들이 더 중요하진 않았어요.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그 뭐 밥을 이렇게 해줄 때도 있었는데 딱 해주면 또 맛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술에 취하면은 뭐 저희를 챙긴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본인 술 마시고 이렇게 나가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밥을 못 먹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좀 저희가 튼튼해져 가지고 그런 걸 다 버티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던 게 아침에 수업을 하러 가면 공부가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고 막 잠이 와서 힘든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교무실 가가지고 맨날 막 빵 같은 거 얻어서 먹고 좀 이제 약간 그렇게 살고 옆집에서 가져오는 막 떡이나 조금 뭐 유통기한 지난 빵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먹으면서 크고 이렇게 이제 있었던 열악함이 있는데 이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학교를 마치고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오니까 또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 학교에서 한 몇 시간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집을 뒤지는데 엄마는 술 드시고 나갔고 뭐 이제 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있다가 그게 좀 추웠거든요. 차갑게 식은 짜장이 있었어요. 짜장. 근데 이걸 아침에 제가 먹고 나갔나 싶어가지고 좀 이제 먹어보겠다 했는데 막 가스나 이런 걸 제가 유동적으로 막 만질 수 있는 때가 아니어서 그냥 그거를 막 밥이랑 퍼가지고 이렇게 먹었었어요. 먹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제 탈나고 그냥 뭐 열 40도까지 올라가고 또 이제 뭐 자는데 토하고. 웃긴 게 이 자는데 토했다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때 아빠만 있었는데 아빠가 이제 뭐 왜 집에서 토를 하냐 해가지고 한 영하 3도 기온에 그 명색을 떠돌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막 계속 쫓아내고 이제 못 먹는 게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촌동네라고 해도 교육이 엄청 잘 돼 있었거든요. 교육이 엄청 잘 돼 있어서 막 명색에서 모든 학업을 다 이제 16년 동안 모든 학업을 다 마무리할 수 있게 됐는데 저희 집이 사실 이렇게 이제 공개하게 됐지만 저는 사실 저희 집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는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우리 등산하는 곳에 보면 요양원이 한 개 있죠. 이 요양원이 저는 정말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이제 그때 파라나타라고 이제 봉사 시간을 채우는 게 무조건 필요했어요. 졸업을 하려면. 학생이 1년에 뭐 20시간인가 이렇게 채워야 되는 게 있었는데 만만한 게 그 요양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왜 요양원을 불편해할 것 같아요? 그 담임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반 아이들을 데리고 네가 요양원을 가라. 왜? 네가 집이 거기서 5분 거리니까. 그러면 제가 반 애들을 다 데리고 이 동네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애들을 초대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내가 막상 갔는데 엄마 아빠가 정상적으로 계신다는 보장도 없고 막 술 드시고 난동을 피우면 어떡하지? 애들이 그걸 보고 날 약점 잡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고 막 이렇게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 집 쪽 정류장이 아니라 그 요양원 쪽 정류장에 애들을 다 내려서 요양원에 막 데려갔었어요. 피한 거죠. 우리 집을 지나가기를.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같은 반에 이 동네에 사는 애가 있었어요. 동네 이웃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저하고 같은 반이었는데
걔는 집이 이제 수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깔끔했었어요. 얼마나 초대하고 싶겠어요. 이게 자랑거리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또 친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자기 집을 가는데 거기 가는 길에 저희 집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좀 조용히 해주길 바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기가 이제 동수 집이다 해버린 거예요. 이때 상당히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저한테. 뭐 그냥 놀림거리가 한 번에 돼버리는데 그냥 이제 놀릴 점이 없는 것 같죠. 지금 제가 보면. 근데 그 당시에 애들은 뭐 시대가 어느 시대 때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뭐 이 하수구에서 이렇게 대변을 보냐. 뭐 너희 집은 뭐 뜨거운 물도 안 나와서 아궁이에 물 끓여서 씻는다며 이러면서 막 모든 트집이 저한테 다 오는 거예요. 반 친구들이. 이게 제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중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였어요. 이때 제가 모든 자존심이 다 떨어지고 좀 밖에 나가기 싫어하게 되고 또 막 여러 가지 저한테 기회가 와도 너무 나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져 버리니까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 10몇 년을 살다가 뭐 그냥 차라리 이게 죽는 게 낫지 않겠나. 매일 10살, 11살 때 이 생각을 매일 했어요. 이게 맞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쿨버스가 항상 저희 집 앞에 문을 내려주는데 저는 그 시간도 너무 싫어가지고 맨날 학교 끝나면 바로 버스를 타야 되는 룰이 있었거든요. 초등학생들은. 근데 저는 항상 그 버스 안 타겠다고 막 아파트 가서 친구 집 가서 숨어 있고 어디 막 다른 데 가서 숨어 있고 오면 난리가 나 있으니까 집이. 오면 내 집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 집이 아니어야만 할 것 같으니까 그게 보기 싫어서 막 집에 안 들어가고 이럴 때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 뭐 제가 어떻게 뭐 그 나이에 밖에서 잘 수가 있어요? 집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저희 그 초등학교 있는 데서 저희 집까지 걸어서 제 그때 기억으로 9km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1시간 반 걸어서 결국엔 갈 거면서 그렇게 막 계속 고집을 피우고 집을 피했던 그런 어린 시절에 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이제 엄마의 빈자리, 그 다음에 우리 가정 환경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처지, 좀 이런 것들이 저를 그렇게 어렸을 때 뭔가 내가 나를 낮춰야 내가 나를 좀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하는 이 기분들이 저를 상당히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아빠 얘기를 좀 해보자면 엄마는 조금 그런 주사가 있었고 아빠는 엄청 난폭했어요. 어떻게 난폭했냐면 저희가 그냥 아빠의 어떤 심심풀이 용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술을 드시면 이제 술을 안 드실 때는 진짜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계시거든요. 근데 술을 드셨다 하면 갑자기 막 우리 4명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막 기합을 주고요. 그때 제일 제가 처음 생각나는 건 저희 형이 이제 막 9살, 고작 해봐야 저희 형이 9살이면 제가 6살이거든요. 그 어린 애들 4명을 모아놓고 막 이제 너희들은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다고 안 되겠다고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고 이러면서 새벽 1시, 2시까지 잠을 안 재우고 막 앉았다 일어섰다 시키고 그러다 툭하면 이제 집에 쫓아보내고 그러다 이제 엄마 들어오면 엄마를 또 때리고 뭐 저희 형은 이제 그냥 제일 큰데 제일 못났다. 네가 제일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진짜 막 구타를 당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뭐 부끄러우니까 우리 4명 입장에서는 그냥 부끄러우니까 그 동네에 보면 할머니들 많고 어르신들 많잖아요. 우리는 그냥 부끄럽다.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보면 또 아빠 술 깨면 또 이게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몇 년 동안을 버팁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을 버티다가 아빠가 이제 좀 잠잠해질 것 같은 시기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 술, 담배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혈관에 굉장히 취약해요. 혈관에 굉장히 많은 병을 일으키는 게 술이거든요. 저희 아빠는 뇌혈관으로 이 증상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병을 앓게 되시는데 이 뇌졸중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2012년도에 뇌졸중 진단을 받고 오른쪽이 다 이제 마비가 돼요. 근데 마비가 됐다가 이제 바로 그 골든타임을 지켜서 좀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이러면 솔직히 저희 쪽에서는 감사했어요. 아빠에게 저런 병을 가지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좀 아빠가 덜하게 했구나. 사실 엄마는 저희를 때리진 않았으니까 아빠가 저 병이 있고 몸이 힘들면은 좀 괜찮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뇌졸중이란 병이. 난 너무 이제 택시 하셨는데 택시도 다 그만두고 뭐 이제 그냥 밭에 내려가서 항상 뭐 그냥 고구마 같은 거 일구고 이러셨는데 그거 안 되니까 이제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술을 더 마시기 시작해요. 이 뇌졸중 때문에 점점 더 술을 찾게 되고 술에 의지하게 되고
나는 맨정신일 때는 힘을 못 쓰는데 술을 마시면 힘이 난다. 이러면서 술을 진짜 그때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아빠가 한 2주에 한 번씩 대학병원 이렇게 가면서 막 계속 약도 받고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그런 병이니까 약도 받고 뭐 계속 그냥 병원에 계속 다녔어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 안 그래도 내 혈관이 약한데 술을 마시면 이제 혈압이 높아지죠. 이 혈압이 또 혈관에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되면서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불구가 돼버리시고 좀 이제 이랬던 시간들이 있는데 아빠한테서 제일 기억에 나는 거는 일단 제가 느낄 때 제일 떠올리기 싫은 기억은 엄마하고 싸우는 거였어요. 왜 이게 싫었냐면 엄마하고 아빠가 싸우면 그 아까 유리문 보여드렸죠. 그거 저희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다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저렇게 다 설치를 해놓은 건데 이 유리를 막 계속 깨요. 그냥 유리가 이게 튼튼한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무게가 있어서 엄청 얇은 유리인데 이걸 계속 깹니다. 그냥 깨면 또 와가지고 이제 샤시를 해주고 가시고 해놨으면 좀 오래 가야 되잖아요. 한 몇 개월 있다 또 깨져요. 깨지면 또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막 해야 되고 제가 아까 스쿨버스를 타고 집에 오기가 싫다 했잖아요. 스쿨버스에서 내리면 그 안에 애들이 타 있거든요. 근데 내리면 집안 살림살이가 다 뽀사져 있고 막 집이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리면서 애써 웃으면서 저희 뭐 정리하느라 그런가 봅니다 하면서 내리고 막 들어가서는 막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함께 막 그걸 이렇게 치우고 있고 치우면서 다치는 건 그냥 물론이고 그냥 치우기 싫어서 나가버릴 때도 많았고 이게 이제 주로 살림살이를 부수는 건 아빠였어요. 그리고 이제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제가 잘해서 받은 장학금은 아니고 제가 어려운 걸 교장 선생님이 아시니까 한 뭐 50만 원 정도 저한테 장학금이 나왔었어요. 근데 솔직히 내가 어려워서 줬다 이런 거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니까 진짜 내가 잘해서 주는 줄 알고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제가. 근데 법적으로 부모님 통장으로 받아야 된다네. 그래서 부모님 통장에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넣어드렸더니 이제 뭐 입금이 됐다 확인해봐라 했는데 이제 가서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빠한테 말씀드리니까 그 돈을 이제 다 찾으시는 거예요. 50만 원을 찾고 다 술을 사 드시더라고요. 네.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네. 일단 마무리하라는 뜻이죠. 속도를 내다가 이런 그래서 이제 봤어요.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 50만 원으로 우리 TV가 뒤에 그 브라운관 나오는 TV 뭔지 아시죠? 모를 수도 있겠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브라운관이라고 뒤에 엄청 크게 막 이렇게 있는 게 있었어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는 게 우리 낙이었는데 TV가 이제 고장이 나고 하니까 근데 또 TV 살 돈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TV를 사려고 했는데 이제 그걸로 이렇게 막 술을 다 사드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막 속상해가지고 학교에서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우니까 이제 선생님이 TV를 한 개 사주셨어요. 그런 사연을 듣고 그냥 교장 선생님 사비로 TV를 한 개 사주셨어요. 45인치짜리 이제 저희 집에 딱 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사주셨는데 바로 다음날 아빠가 부쉈습니다. 제가 차마 그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술에 잔뜩 취해서 그러니까 아빠의 입장은 이거였어요. 네가 뭐 된다고 학교에서 이런 걸 받아오냐. 네가 내가 아무리 봐도 훔친 것 같다. 이렇게 막 욕을 막 하시다가 이렇게 막 TV를 부숴버리신 거죠. 완전히 이제 부쉈고 아까 그 보면 사진에 하우스 있는데 그 하우스에 아직도 그 TV 부서진 TV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좀 약간 어두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분위기 전환을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의 저를 만들 수 있었던 엄청 은혜가 가득했던 시간들이 이제 연속이 되는데 12년도에 제가 이제 어떤 소문을 하나 들어요. 그게 교회가 생겼다. 근데 저는 뭐 교회를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면 교회가 우리 학교 주변에도 있었는데 항상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 엄청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말도 예쁘게 하고 막 겉으로 볼 때 부자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들 옆에 가면 제가 뭔가 위축이 돼가지고 교회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저희 형이 먼저 이제 주일을 지키러 갔다 와서 바로 다음 주에 저를 같이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솔직히 그런 기분에 교회를 가는 거에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형이 너무 좋다라고 하니까 따라갔어요. 근데 아무리 가도 교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면서 형한테 계속 이게 좀 더 가야 되는 거냐고 산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더 가야 되는 거냐고 교회를. 근데 갑자기 형이 저게 교회다 해서 딱 눈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비닐하우스가 들어온 거예요. 이때
제가 딱 가면서 저는 사실 이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교회라는 곳은 뭔가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같고 잘 사는 사람들이 가는 것 같았어요. 다 항상 그렇게 겉으로 보이니까. 근데 보니까 뭐 별거 없어요. 비닐하우스인데 비닐하우스 안에 막 흙먼지 풀풀 날리고 거기 예배당이 있고 막 기타를 치고 있고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야 이거 우리 집이다. 이거 우리 집처럼 열악하다. 해서 별로 막 그렇게 계시긴 하지만 대단한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았고 그렇게 막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았고 야 여기 좋다 해서 왔는데 저를 너무 따뜻하게 만들어줬던 건 그 사람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 한 명 왔다고 잔치가 났었어요. 그때 제가 이 기분을 잊지 않고 있거든요. 막 와가지고 우르르 오셔가지고 막 어디서 온 누구냐 뭐 누구냐 몇 살이냐 하면서 막 저한테 모든 관심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어떻게 저를 판단했다 했죠? 저는 어디 가서 내 이름도 말하기 부끄러워하고 우리 집을 숨기고 내 자존심,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막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 예뻐해 주시니까 기분이 뭔가 처음 받아보는 관심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주일만 기다렸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 교회에 가는 날만 기다렸어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도 재밌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학교에서 하는 얘기들은 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교회에 가는 시간들이 엄청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이제 부모님이 이것조차도 불만을 가지더라고요. 사이비니 이 교회를 가가지고 그 어떻게 목사님은 또 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 되게 미워했었어요. 그런 어떤 옛날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뭐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해서 갔는데 일단 저희 누나하고 동생은 엄청난 압박을 받았어요. 교회를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너희들 그런 데 가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누나하고 저 여동생은 이제 교회를 한 번도 거의 와본 적이 없고 저하고 형은 아빠하고 엄마를 이겨서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막 가면 이제 되게 지금 모습하고 엄청 달라요. 그때는 이제 벤치카라고 하죠. 그 계속 설교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들어가면 기도 안 하고 예배할 준비 안 하고 사람들하고 인사 안 하고 그 앞에 딱 갑니다. 가서 나무를 막 집어넣어서 고구마 몇 개 있는지부터 딱 확인을 해요. 그게 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어찌 주변 어른들의 만류로 예배를 딱 끝나고 나면 진짜 고구마 냄새밖에 집중이 안 돼요. 아무 말에도 집중이 안 되고 진짜 그냥 그 달달한 고구마 냄새 이거에 그냥 딱 집중이 되니까 예배 끝나면 바로 가가지고 고구마를 이렇게 주워 먹고 이게 제 삶의 낙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그걸로 버텼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에서 줄넘기 대회를 했었는데 이제 이 줄넘기 대회가 좀 컸었어요. 80명 참가하고 진주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오는데 저는 이제 중학부였죠. 초등부였네.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서 저를 이제 줄넘기 선수로 보내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뭐 기대가 좀 되기도 하고 제가 줄넘기로 좀 모자라는 게 없겠다 해서 부모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은 뭐 아니나 다를까 그냥 술 드신다고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네가 가든 말든 학교를 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줄넘기 대회를 나갑니다. 근데 막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진심이 담긴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줄넘기 대회에 나가서 저렇게 나를 예뻐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라도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둬야겠다. 이게 어떤 하나의 내 각오가 됐어요. 그 정도로 제가 교회에 대한 인상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줄넘기 대회 가서 80명 중에 2등 했고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종목도 2단 뛰기 제일 힘든 거였는데 이렇게 하고 또 네 이제 저런 응원들이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좀 자신감이 생겨서 축구, 배구, 야구는 아니고 축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건 다 했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재밌었던 기억이 이제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 가족들끼리 살 때는 사실 재밌는 일이 일어나도 사실 서로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재밌는 줄 모르잖아요. 친구들하고 있고 이럴 때가 재밌지. 근데 여기 트램펄린이 생겼어요. 교회에. 그게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윤진이 형이라고 제가 되게 멋있어 하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막 트램펄린에서 막 백덤블링을 막 하는 거예요. 트램펄린에서 진짜 딱 깔끔하게 백덤블링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좀 무서워했는데 내가 저기서 백덤블링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뻐해 주시겠지. 나한테 박수를 쳐주겠지. 이런 기대감에 막 가가지고 열심히 트램펄린을 막 탔어요. 막 주일이 아닌데도 가가지고 막 쉴 틈 없이 가가지고 거기서 방방 뛰고 다녔었다면 백덤블링 하면서 많이 다치고. 뭔지 아시겠어요? 저한테 오는 이 사랑이 저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이 관심과 나에게 오는 박수와 나에게 오는 이 많은 관심, 내가 그동안 못 받아봤던
관심이 내 착각을 뒤엎고 이제 저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트램펄린 말고도 수영장도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수영장이 저는 너무 좋았었습니다. 왜 좋았냐면 사실 수영도 많이 하는 애들 있었는데 돈 많은 애들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뭐 방과후로 수영을 배우러 다비치 스포렉스라고 하는 진주에 되게 깔끔한 수영장이 있었는데 이 수영장에 이렇게 갈 때 저는 항상 못 갔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 수영복 살 돈도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 팬티만 입고 들어가서 그냥 물에서 막 뛰어놀 수 있고 진짜 저희 저희 형하고 막 진짜 그 수영장 가가지고 한을 풀었습니다. 진짜 이 맺힌 한을 다 풀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뭐 이렇게 막 레일이 깔려있고 이런 수영장 부러웠던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물속에서 뛰어놀 수 있다. 이게 너무 즐거웠어요. 저한테는.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을 많이 얻었었던 그런 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할 때도 사실 저는 좀 교회 사람들하고 얘기도 더 많이 하고 좀 서로 이제 건축할 때 뭐 자재 나르고 이랬던 거는 다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너무 어려서 조금 하지 말라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 막 거기 하면서 또 다은이하고 그 다은쌤하고도 좀 친해진 것 같고 이삭이 형이랑도 좀 친해진 것 같고 교회 사람들하고 좀 친해진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뭔가 우르르 모여서 이런 행복을 나눠본 적이 없는데 힘든 일인데 저는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그게 그냥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좀 솔선수범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약간 노동의 값진 대가 이런 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이를 좀 더 먹어가는데 아주 또 힘든 시간이 찾아와요. 사춘기인데 사춘기 때 제가 저는 좀 위험했어요. 왜냐면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갈 곳이 없으니까 나는 집에도 가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고 그때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도 가기 싫었고 사람을 만나기가 싫었었어요. 그냥 근데 이때 좀 저의 이런 감정을 뒤엎은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그때 중학교 때 만났던 어떤 한 국어 선생님이에요. 이 국어 선생님이 이제 그 엄청 큰 한 300명 다니는 공립학교에서 문학 하나로 책 읽는 거, 글 쓰는 거, 듣는 거, 독해하는 거 이 국어 하나로 이제 교육청 장애상을 받으신 그 선생님이 제가 다니는 중학교에 오셔서 이제 저를 딱 보셨는데 상태가 딱 안 좋잖아요. 제가 볼 때 뭔가 되게 암울해 보이고 화도 많고 통제가 안 될 것 같은 저를 딱 데리고 가셔서 책 읽는 것부터 시킵니다. 저를. 도서관에 있는 책 일주일에 7권 읽어야 되는데 동수 너는 특별히 한 10권 읽자 해서 읽을 때까지 수업에 안 보내요. 저를. 수업을 해야 되는데 책 읽을 때까지 네 수업에 들어가지 마라 해가지고 저한테 길러졌던 능력이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말하는 능력, 듣는 능력, 글 쓰는 능력.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중학교에서 받은 상이 30장인데 21개가 글과 관련된 상이에요. 그리고 9개가 이제 뭐 다른 대회에서 받은 거, 그 다음에 창의력 대회 했을 때 또 수상했던 거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 저희 학교에 가면 기록은 다 남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엄청난 역량을 거기서 다 키우게 돼서 감정을 조절해야 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배웠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계속 무너지기만 했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와 아빠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우리 가정이 많이 어려워지고 이 현실적인 문턱을 넘지를 못해서 제가 되게 많이 막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뭔가 세상에 눈을 뜨고 내 감정을 알게 되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집에서 쫓겨났을 때 막 낭망하고 지쳐 있을 때 그냥 아무 질문 없이 아무 표현 없이 들어오라 해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을에 어르신들 그냥 이제 우리 학생들 보기에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겠지만 저한테는 진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친아빠 친형 같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항상 저희 4명이 쫓겨나서 이렇게 영하 2도의 날씨에 떠돌아다니면 항상 들어오라 해서 왜 쫓겨나왔는지 아니까 들어오라 해가지고 그냥 막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때 하면서 그냥 긴 얘기 안 해요. 그냥 밥 많이 먹고 좀 이따 내가 같이 집에 가보자고 하면서 막 그랬던 분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찰 많이 왔다 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9살 때 만났던 경찰분이 결국 퇴직을 하셔서 잠깐 연락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엄마는 항상 아빠가 나를 때린다, 뭐 아빠가 살림살이를 부순다, 아빠가 애들을 때린다 가정폭력의 주제로 신고를 했었어요. 근데 이 경찰분은 항상 그 파출소의 보고를 다르게 했었어요. 애들이 위험하다. 이 신고한 신고자가 위험한 게 아니고 애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그냥
좀 초법적으로 법을 좀 뛰어넘어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녹음도 되고 있을 테니까. 근데 그 경찰분이 계속 몇 달, 며칠, 몇 주, 몇 년간 신고할 때마다 애들이 위험하다, 애들이 상태가 안 좋다, 상황이 열악하다 해서 저희한테 도움의 손길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면사무소에 지금 아무도 안 남아 계시긴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주셨냐면 저희가 첫 번째 화장실 혹시 좀 앞으로 가줄 수 있을까요? 네, 멈추라면 멈춰주세요. 한 칸 더? 한 칸 더? 아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앞으로 저 앞으로. 네. 네.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화장실 건물이거든요. 공중 화장실. 버스 타고 가면서 맨날 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복지사분이 우리 집에 오셨었는데 뭐 힘든 거 없냐라 했을 때 우리 대답은 다 어땠을까요? 힘든 거 없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이게 제가 그때 10살에 저게 생겼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게 부끄러우니까 그냥 우리 뭐 힘든 거 없고 부족한 거 없습니다 라 말했는데 아무리 봐도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볼 때. 그래서 혹시 부모님 애들 소변하고 대변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얘기를 그대로 했거든요. 엄마가. 그랬더니 이제 그 화장실을 이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들이 평상시 가는 화장실하고 많이 달라요. 저거 진짜 공중 화장실이거든요. 막 지나가다 등산객들이 막 문 열어보고 그래요. 우리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싶어가지고. 근데 저희는 저것조차 너무 기뻤어요. 이제 차들 다니는 데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대변을 안 봐도 되는구나. 저걸 받고 잔치가 났어요. 막 갑자기 집에 올 때 우리 화장실 있구나. 그래서 갑자기 막 참고 다른 데서 화장실 볼 수 있었는데 참고 집에 와가지고 저기 있을 거라고 와서 막 여기서 화장실 쓰고 진짜 이랬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한테는 필요했던 건데 우리가 차마 말을 못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샤워실도 똑같은 거예요. 애들 어디서 씻습니까? 우리 여기 세면바닥에서 씻습니다 해서 말이 됩니까? 사람들 다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버스가 지나가면 안이 다 보여요. 버스로 지나가면 안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싱크대 하나 갖다 주시고 저 1.5평짜리 저기에 온수기랑 이런 것도 전액 이제 무료로 그냥 후원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네요. 이게 파란 대문. 이거 교회에서 해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경만 집사님이라고 그 당시에 저희가 대문이 원래 이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생긴 건데 그냥 쇠판으로 막아놨었거든요. 대문을. 태풍이 오면서 그 대문이 다 부셔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이거 부끄러우니까 어디 말은 못하고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었는데 대문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주일에 차를 타고 예배에 참석하다가 목사님이 대문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한데 부서졌습니다. 이랬는데 얼마나 됐냐고 한 달 된 것 같은데요.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셔가지고 바로 그때 우리 좀 집 짜고 하시던 그런 집사님이 그 당시에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그분이 분명히 저는 문만 해주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 앞에 공간까지 다 넓혀놨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공간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어떤 헌신도 해주셨던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제 사실 저한테 주어졌던 환경은 이게 환경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약간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교회에 가면은 우리가 항상 사랑을 배운다 했는데 하나님 진짜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그렇게 간구해도 나에게 주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제 음성이 들리는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없는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만 찾는 기도.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에게 왔던 이 따뜻한 마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4살, 15살, 16살 이렇게 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기 싫을 때 하기 싫다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먹기 싫을 때 반찬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좀 불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이렇게 놀러 갔다 오면은 좀 춥다, 화장실이 좀 더럽다 이런 불평, 불만을 많이 갖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 모든 나에게 다가오는 이 환경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유 없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수구 구멍에서 대변을 봤어도 10년 동안 참고 그냥 순종했어요. 어쩔 수 없다. 뭐 우리 화장실 지을 돈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쓰자. 이렇게 이제 이유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안 되겠다. 나 진짜 여기서 못하겠다 해서 막 다른 집에 가서 화장실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를 결심하고 그냥 여기서 계속 쓰고 뭐 밖에서 씻어야 되면 밖에서 씻고 뜨거운 물이 없으면 그냥 차가운 물로 씻고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살아가는 힘, 견디는 힘, 순응하는 힘.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우리 뭐 교회가 조금 열악한 거라고 듣기도 했고 조금 이제 보기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막 부서지는 것도 많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옛날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저의 어떤 어려웠던 시절에서 제가 그냥 다 어려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니까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오고 내가 견디는 게 예뻐서 내가 견디는 게 내가 그렇게 견디고 살아가는 걸 다 보고 계셨기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 그 어른들, 수많은 어른들,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 수많은 어른들의 도움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저는 차마 그분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예뻐해 주지. 우리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제가 어여쁘셔서 저 대신해서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런 그냥 그런 사랑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경찰분들과 복지사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싶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뭐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 다 했고요. 대회 나가서 상 탈 수 있는 거면 다 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하고 그냥 뭔가 내 역량을 길러야 되겠다 싶은 거는 전부 다 참여하고 다 했었어요. 왜? 나를 도와주는 분들한테 내가 잘 커야 될 것 같아서 잘 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그 하나, 그 신념, 그 마음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 뭐 순간에 저를 어여삐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무조건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무리를 해보자면 제가 한 달 전에 녹내장이라는 병이 와서 지금 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녹내장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한테 또 온 거예요. 그냥 이 어릴 적 시간이 또 찾아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사실 우리가 좀 안 보이고 이런 거에 엄청 막 저도 처음에 당황하고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2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내 눈 하나 안 보인다고 내가 못 살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한다살 때 그 박종기 목사님 오셔서 임계점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너 동수 너 네가 보는 대로만 판단하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다 믿고 다 네 눈에서 비롯된 거 아니었냐. 아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시야를 닫은 걸 제 시야를 잠시 닫아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제 눈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눈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 내가 어릴 때부터 경험했듯이 그냥 이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게 나의 어떤 계기가 되도록 내 신앙이 좀 더 자라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구로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니 저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저를 도구로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막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열정이 막 타올라가지고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조금 저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서로도 다른 삶을 살 텐데 항상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리고 갑자기 환경이 변하더라도 갑자기 뭔가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말고 조금 이거를 내가 이겨낼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이겨낼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먼저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